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혼돈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 변수들이 위험자산 시장에 덮치면서 증시도 비트코인도 어려운 흐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은행주들이 급락을 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등의 주가는 6% 넘게 빠졌는데 실버게이트에 이어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전문 뱅크 SVB 파이낸셜까지 유동성 위기의 주인공이 되면서 금융 시스템 공포가 커졌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2만 달러 지지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꽤나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대를 역행하는 미국의 규제 이슈와 더불어서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뉴욕 검찰의 발언이 나와주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최소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 크립토, 블록체인 혁신의 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소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을 보면 암호화폐 채굴자들의 채굴 활동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전기요금의 3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블록체인이고 혁신이고 환경 이슈, 에너지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산업을 압박하겠다라는 의도가 꽤나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블록체인 중심의 금융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면서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가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시베리아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완전히 선명하게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뉴욕 검찰에서 아주 신박한 멘트를 내놔서 글로벌 크립토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쿠코인 거래소 소송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플랫폼 단속 과정의 일환이다. 이런 멘트가 나와준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더리움과 루나, 스테이블코인 UST 등의 증권을 판매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공식 보도 자료에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표현한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관심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SEC의 전 집행국장이 바이낸스 뱅크런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래저래 공포감이 시장에 주입되고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양반 멘트처럼 바이낸스가 제2의 FTX 사태의 주인공이 되는 상황이라도 벌어진다라면 아마도 글로벌 크립토 업계는 멘붕 그 이상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극단적 가능성을 그렇게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런 상황들을 상정해 놓고 보면 내 자산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이 셀프 커스터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역시 FTX 사태를 계기로 일부 장기 홀딩 물량은 디센트 월렛에 옮겨놓은 상황인데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크립토 전문은행 실버게이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전문은행 SVB 파이낸셜이 유동성 위기의 중심에 서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상당히 모호한 상황을 보이고 있었는데 금융주들이 줄줄이 급락을 하면서 증시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는 6% 넘게 빠졌고 여러 지역 은행들 역시 10% 이상 폭락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금융주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된 SVB 파이낸셜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스타트업 전문 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을 메우겠다라며 22억 5천만 달러 자금 조달 계획을 밝혔는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거의 모든 매도 가능 증권을 매각하기로 했고 이로 인해서 18억 달러 손실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빅테크들도 감원에 나서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주요 고객인 이런 스타트업들에서 들어오는 예금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산 매각 단계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미국 채권 가치가 급락한 게 결정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SVB 파이낸셜이 밝힌 매도 가능 증권의 대부분이 미국 국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 해석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일부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상황은 이번에도 이렇게 확인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도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 압박이 상당하다라는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미국 연준은 고강도 긴축의 고삐를 더 조일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 주식시장을 비롯한 위험자산의 투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자 서신을 통해서 만약 연준이 긴축을 다시 가속화하면 위험자산은 급격한 투매를 겪을 수 있다. 다만 3월 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베이비 스텝 단행에 그칠 경우에 위험자산 시장은 약간의 안도 랠리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연준이 이번에 베이비 스텝에 그친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빅스텝과의 아주 아슬아슬한 격차로 결정될 것이라서 추후 금리가 더 높아질 여지를 남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곧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결과가 시장의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용보고서 직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고용보고서 발표를 통한 안도랠리 기대감을 조금은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1000건을 기록했는데 1월 초 이후에 처음으로 20만 건을 넘어선 겁니다. 이게 단기적인 한 주 추이다 보니까 이게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이 21만 8천 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에 조금 늘긴 했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여전히 고용시장은 견고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실버게이트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압박받는 와중에 증시에서도 이런 악재가 터졌고 증시가 빠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중요 지지라인인 2만 달러 지지에도 어려운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2만 5천 달러 돌파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벌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반전됐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0포인트 빠진 34를 기록하면서 다시 공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 투자 심리 자체가 급격히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좀 더 빠졌는데 42%대 후반까지 후퇴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의 흐름을 더 어렵게 만든 것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미국 민주당 행정부의 크립토 정책은 완전한 시대 역행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번에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암호화폐 채굴 전기료의 30%를 과세하겠다라는 제안입니다. 디지털 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료의 30%를 소비세로 납부해야 한다.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과세 연도에서 시행이 되고 해마다 10%씩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이 이뤄지고 3년 차에 최고 30%의 세율에 도달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에너지 소비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채굴 작업과 전력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전기료를 올린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불확실성과 위험을 초래한다. 이런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물론 이 같은 예산안이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 이슈만을 근거로 산업을 압박하는 과세 정책을 과연 의회는 어떻게 핸들링할지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특히나 미국 행정부의 이런 크립토 정책은 최근 브릭스 진영의 정책적 접근과 완전 반대 방향성을 보인다라는 점에서도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안 그래도 서방의 금융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이란 등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 구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경우에는 아예 주무부서인 에너지부가 나서서 시베리아의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채굴 산업을 백업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백업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 브릭스 진영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크립토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확연하게 친화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점은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 행정부발 크립토 악재가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는 뉴욕 검찰이 쿠코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배경을 밝히면서 새로운 이슈 하나가 공식화돼버린 모습입니다. 뉴욕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쿠코인 소송 배경을 설명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플랫폼을 단속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코인은 세이셸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미국 법무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제공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주 가지가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뉴욕 검찰이 보도자료에 증권이라고 콕 찍어서 밝힌 코인들이 있는데 바로 이더리움과 루나, 스테이블코인 UST 등이었습니다. 이 크립토들은 개발자의 노력에 의존하는 투기적 자산이기 때문에 증권을 판매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규제 당국에서 이더리움을 공식 문서에서 이 증권이라고 주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더리움의 가치는 비탈릭 부테린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탈중앙화 시스템에 대한 이런 인식 수준 자체가 놀랍게 느껴질 뿐인데, 미국 SEC에 이어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공식적으로 이더를 증권이라고 언급한 점, 이런 부분들은 크립토 산업을 추가로 더 압박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의 조정을 더 깊게 만든 실버게이트 사태와 관련해서 JP모건이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서 실버게이트 은행의 파산은 암호화폐 업계에 또 다른 좌절을 가져올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달러 입출금 처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실버게이트 파산은 빠르고 효율적인 입출금 시스템 의존도가 큰 암호화폐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리플 이사회 멤버 출신이자 현직 연준 부의장인 마이클 바는 연준 등 규제기관들이 은행들의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고, 은행들은 암호화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기술은 금융 시스템을 잠재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드레일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미국 SEC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 집행을 통한 규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소 심란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하면서 걱정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전략적으로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